네, 뉴스테이블에 이어서 물어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일 정부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 괜찮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려가 가시지 않는 것은 이런 일이 처음이니까 당연합니다. 물어보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정부가 모레부터 이제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8월 말 얘기는 이미 나오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야 이거 진짜 합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늘 소식? 예, 저도 오기 전에 이제 일본 뉴스 쪽에 좀 들어가 보고 하니까 일단 전어련 어민업조합 회장을 만났는데 만나셨다고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그대로 보인 걸로 하고요. 일본에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어요. 다른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24일부터 이 방류를 하면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죠. 특히 이제 수산물 자체의 판매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해삼 같은 경우에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러고 이제 업 쪽의 조합원들이 지금 총리 관저에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아랫개 정도의 이제 방류 결정을 거의 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반대가 이제 찬성이 58% 정도 방류에 일본 국민들이 그랬는데 방류해도 된다가 그러고 반대가 한 30%인데 지금 거꾸로 반대하고 찬성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는 반대가 훨씬 이제 찬성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입장에서 이게 일본이 지금 국가 이미지를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일본의 동양도 문제이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괜찮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정부 여당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가해자 입장에 같이 지금 정부가 서고 있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는 입장입니다. 사실 방류는 우리 주체가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더 걱정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은 더 쓴소리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가 괜찮다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도 보니까 오히려 일본 어민들이 더 큰 소리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민들은 지금 어민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제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도 이건 엄청나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고 다 느끼고 있죠. 이게 뭐 생선만 걱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끼칠 우려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모레 방류한다고 하니까 정말 좀 아이러니하게 실감이 아직도 좀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든. 그런데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안전하니까 방류하겠다는 입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방류 안 하면 되겠네 하는 입장을 여전히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교수님과의 시간 들으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먼저 방류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염수를 알프스 통에서 처리하고 깊이 16m 하류 수조 거쳐서 원전 앞바다 1km 수심 12m에 마련된 방류구를 통해서 바다로 흘려보낸다. 이건 지금 맞습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오염수 총량이 134만 톤이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요. 그리고 모레부터 이제 방류하면은 30년간 방류를 한다는 건데 일본 정부 표현대로 하면 이제 처리된 물이니까 처리수지 않습니까?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인데 처리된 물이면 괜찮다는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바다에 방류하면 되지 뭐하러 뭘 지어가지고 방류를 합니까? 아니죠. 지금 그냥은 방류를 할 수가 없죠. 그냥은 리터당 73만 베크렐 정도로 엄청난 고농도의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다른 다해 핵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서 기준을 1,500 베크렐로 일본 법이에요. 거기에 만들기 위해서 약 1kg 거기에 6,000톤 정도의 바닷물을 넣어서 그걸 희석해서 73만 톤을 1,500 베크렐 정도로 희석해서 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런던 이정서가 매번 좀 거론되지 않습니까? 함께 이제 부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 희석해서 방류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런던 의정서라든가 여기서는 고준위뿐만 아니라 저준위도 해양에 투기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고준위, 저준위요? 그걸 일본이 1993년에 러시아가 그렇게 저준위를 투기하려고 할 때 일본이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형태가 어떤 지금과 같은 해저 터널 같은 걸 만들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희석을 할 수가 없는 과정이고 문제는 일반적인 원전에서 나오는 냉각수라든가 이것하고 배출하는 것하고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사고 나서 지금 더 문제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잘 모르는 게 단순하게 삼중수소만 안 걸러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멜트다운이 되어가지고 노심이 용융되어서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일반적인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뭐 테라륨이라든가 아메리슘이라든가 플루토늄 같은 게 어떻게 제대로 걸러지는지도 알 수가 없는 면이 있지만 예. 무조건 걸러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서 그 멜트다운이라는 게 노심부가 녹는 사고고 그러면 실제로 좀 원자력 물질에 그러니까 물이 닿은 거지 않습니까? 폭발이 된 것이죠. 예, 폭발이 돼서 그러니까 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컨트롤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오염수 처리 직전의 물이 예. 지하수라든가 빗물 같은 거를 하늘에서 내리고 안에서 폭발돼서 나오는 그 오염수를 어떻게 다 그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오염 처리수 한 것만 문제 삼지만 지금 계속 거기 다액종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년간 앞서 그 130만 톤 정도 네. 방류한다 해도 계속 생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계속 방류하는 거잖아요. 예, 30년이 될 수 있는가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끝까지 계속 방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야, 그래서 그 알프스라는 게 보통 이제 산맥만이 떠올리지만 이제 사람들은 다액종 제거 설비 이게 더 익숙해졌고 네. 삼중수소도 평소 잘 듣는 용어도 아니에요. 네. 예, 오늘 교수님도 말씀해 주십니다만 오히려 이 용어 자체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일본 정부 따르면 알프스 그러니까 다액종 제거 설비 거치면서 64개 방사성 핵종 가운데 62개 종이 걸러지고 나머지 2개 탄소 14 맞습니까? 예. 이거는 미미한 양이 나오고 삼중수소 트리튬입니다. 이건 이제 희석하면 안전하다 이러는데 알프스 통해서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겁니까? 예, 거짓말이 많다고 보죠. 왜냐하면 예. 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원전 사고 났을 때 노심 용융이 되고 있는데도 되고 있지 않다고 했고 예.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일본 국민들,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2015년에 각서를 써줄 정도로 2013년에 알프스 처리한 거를 예. 바로 처리하지 않고 방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 정부가 어민들에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알프스 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고도 정수 처리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 이상으로 잘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모든 핵종을 다 처리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에서 처리했지만 70몇 프로가 기준치를 다 벗어났고 그것을 재처리한다지만 재처리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은 작년 말에 62개 핵종 중에 예. 31종만 정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62개, 그러니까 62개 핵종을 걸러냈다 이것도 믿을 수도 없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걸러내는 흉신용은 해서 처리수라고 하지만 안전하다는 거는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네요. 우리가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걸 굉장히 요구해야 되는데 IAEA 자체가 거기에 대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일본이 하는 그 방식으로 간다면 된다고 하는 가정법에 의해 가지고 예. 인정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알프스의 이 기능과 뭐 능력도 믿을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IAEA도 뭐 충분히 그 안전에 부합하다 결론 내릴 만한 그런 기구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IAEA는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IAEA는 원전 진흥기구고요. 예. 그리고 이 원전을 하는 나라가 유엔 산하기구에 자치적으로 모여서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예. 유엔 산하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안전 문제를 이 핵 무장에 대한 어떤 문제를 체크하는 것이지 지금같이 원전 오염수가 생태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아니죠. 예. 그러나 일본이 2년 전에 해양 방류를 해야 되겠다는 것의 필요성에 부응해서 그때 벌써 해양 방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2년이 지난 뒤에 여름철에 방류하겠다 하니까 2차, 3차 시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7월에 그로시 총장이 면담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치적으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보고서에 제일 앞에 서문에 붙여놨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대목들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괴담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바다 근처에 뭐 여러 스팟을 가다 보면은 그 좀 우파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보수 우파 세력이라든지 뭐 극우 세력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런 단체들이 보면 아니, 중국도 지금 방류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더 많다. 오히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중국은 뭘 하지 않으면서 일본 방류하는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정쟁화 시키냐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하시죠? 그게 가짜 뉴스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즉 우리나라나 중국이 지금은 정상적인 원전이 가동되는 데에서는 예.
핵종이 뭐 망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철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한 6개 핵종밖에 나오지 않고 아주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6만 베크렐을 삼중수소로 관리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4만 베크렐이 기준인데 기준이 다르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월성 원전이 작년 재작년에 배출한 게 리터당 13.2 베크렐입니다. 우리 언론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은 희석을 해서 1,500 베크렐로 내겠다면 그것보다 우리보다 100배나 더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원전은 15베크렐 이하로 내고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모아치도 되는 물이라고 하는 음용수 기준은 유럽 같은 경우에 100베크렐이고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6베크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하게 우리가 일본에도 어필하고 해야 되는데 방금 같이 사고가 나서 일본은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64개 되는 핵종 이상이 더 있습니다. 멜트다운 됐고 안 됐고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멜트다운이 됐다는 것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원전의 노심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일본이 그런 것을 속이고 이렇게 된 것은 아베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고 또 후쿠시마를 부응해야 된다는 어떤 일본의 필요한 것만 이야기했지 전 세계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세계 해양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된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야, 그런데 그 100배가 넘는 그 세슘이 검출된 우럭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 측에서 여당 의원이 뭐 그물로 쳐서 맞겠다 이런 말은 교수님 말씀에 입각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못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 학자 중에 괴담이라 하면서 커피 한 잔에도 4,900 베크렐이 어떤 삼중수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커피 한 잔이면 200cc거든요. 1리터로 치면 한 25,000 베크렐이 되기 때문에 음용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베크렐은 600베크렐이 기준이면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그런 식의 커피가 있다면 판매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커피를 제대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커피 안에 칼륨이 있어요. 칼륨이 한 14베크렐이라고 치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중수소는 약 개수가 한 350배 정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서 곱하기를 하면 4,900 베크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커피에서 어떤 핵종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칼륨이라는 것은 몸에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이런 걸 비교해서 사람들에게 그 별거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거꾸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커피라든가 바나나는 전부 판매하면 안 되는 위험한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많이 어려워해서 말씀 들어보면 양측 다 맞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뭐 10리터도 그렇고 뭐 마실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목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 텐데 마실 수 있다는 이 무슨 충분히 안다는 거하고 자기 본인이 하는 이해가 관계가 돼 있는 거하고 좀 다르다 보고요. 이해관계랑 걸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중수소에 있어서 삼중수소수가 있고요. 그건 이제 HTO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기결합형 삼중수소 OBT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물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면 그냥 물을 마시면 그대로 한 열흘 뒤에는 몸에서 소변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한 3에서 6% 정도는 유기결합형 이 삼중수소 OBT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 안에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치환을 해요. 헬륨이 들어가든가 이래 되면은 유전자 DNA 변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재처리하는 공장이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특히 영국 앞에 세라필드라고 해서 브리스톨 해협에서 1997년부터 한 10년간 조사해서 특히 2001년도에 조사해서 어떤 일이 나왔느냐면 이것이 저는 생물 농축을 이야기할 수 있다 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물을 떴어요. 브리스톨 해협에서 5에서 50베크렐 먹을 수도 있는 물입니다. 그런데 넙치는 4,000에서 5만 베크렐, 홍합은 2,000에서 4만 베크렐로 나온 거예요. 같은 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만 조금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20, 30년 뒤에 생물 농축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미미하다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시로 짚어주신 걸 만약에 반대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물학이라든가 해양에서 하고 논문으로 나와 있지만 예. 지금 원전, 친원전 하는 사람들은 네. 그걸 무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희석이라든지 예. 또는 아주 수학적으로 이런 식이죠. 막 밀리시버터 네. 연간 단위로 이야기해요. 아. 아주 단기적인 거예요. 예, 예. 즉 단기적으로 몸에 뭐 엑스레이 찍으면 얼마 정도 찍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평생에서 봤을 때 삼중수소라든가 다른 핵종은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고 그거 경우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에 20, 30년 뒤에 영향이 나타났다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삼중수소 비롯한 핵종으로 인한 것인지 방사능으로 인한 것인지 다른 암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없었던 일이죠. 없었던 일인데 단순히 뭐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이건 미미하고 소량이다, 괜찮다. 근데 그거 가지고 문제 지적하고 그런 예시 들면은 뭐 괴담이다. 좀 요런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근데 문제가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은 큰 거 온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게 끝이 아니라 더 큰 우려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의 예. 삼중수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예.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예. 재처리를 하는 나라란 말이죠. 영국이나 프랑스가 그래요. 네네. 그러면 한 8, 90% 정도를 다시 이제 우라늄을 또 만들 수가 있고 그중에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예. 플루토늄에 이제 이거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험한 것인데 네. 이 경우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인 원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네. 지금 어떤 폭발 사고가 나는 것과 유사한 예. 엄청나게 많은 삼중수소나 또는 플루토늄이라든가 다른 세슘이라든가 이런 핵종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연간 거기에 나오는 것이 지금 후쿠시마 있는 거에 열 몇 배씩이 나와요. 더 위험하네요. 예, 그런 게 예. 이제 지금 93년부터 해서 예. 한 30년 만에 예. 지금 이제 내년에 가동이 되겠다 하는데 25번 연기되었어요. 아. 일본 국민들도 반대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예. 삼중수소가 일단 안전하다고 해야 예. 바다에 뿌릴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안전하다고 해야 다른 핵종도 이번에 알프스 받지 않느냐 다른 거 문제 없지 않느냐 해서 넘어가려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즉 일본의 원전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고 또한 미국도 일본에 거기에 동의하는 것은 핵산업하고 미국과 일본이 이해를 같이 하고 또 일본과 미국의 이해를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에 관련된 산업계나 학계가 일본, 미국과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수산업은 비록 희생이 되어도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전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그 수산물도 지금 금지 조치돼 있는데 규제를 받고 있는데 미국은 뭐 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우리 정부의 대답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 일까지 저희가 겪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거 우리 바다에는 그러면 바로 오는 겁니까? 왜냐면 지리상 보면은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헷갈려 궁금해하는 분들 많아요. 네, 그것은 이제 제가 뭐 연구하는 입장도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지금 후쿠시마에 오는 것이 뭐 독일의 헬렘홀츠 해양연구소는 아주 미미하게 빠르게 보면 뭐 한 달 안에 제조온다는 것도 있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대학에서 연구 결과는 제주 앞바다 220일, 예. 동해안에 400일, 그러니까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좀 오고 나아가서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오면 한 5년 정도 되면 거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바다가 비슷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어떤 거에 따라서 한 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모르지만 한 1, 2년 되면 물은 우리에게 5년 안에 온다고 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물 자체에서 몇 베크렐이 있느냐의 문제는 미미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이 생물 농축으로 즉 이 식물성 플랑크톤 그리고 동물성 플랑크톤 뭐 멸치라든가 잔고기 그래서 나중에 뭐 상어고기까지 가면 이것이 인간이 먹었을 때는 인체 농축이 크고 또 일반 어른뿐만 아니라 임산부라든가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예.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그냥 일반인은 그냥 찍지만 임산부는 가려서 찍지 않습니까? 예. 그 미미하다 하면은 그게 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최상위 폭주자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훌쩍 지나갔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20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마무리 말씀으로. 네, 일단 우리 국민들이 방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점검을 잘 해가지고 일본에 앞으로도 방류될 때 체크를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지금 정부의 부작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 적어도 주권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챙겨가면 방류가 시작이지만 여기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30년, 40년 미래를 위해서 지식인들이 뜻을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해찬 교수와 함께했고요. 뉴스파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